부산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뉴스의 뒷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부산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막바지 가을 날씨 너무 좋지 않아요? 아, 좋아요. 그러니까요. 아침마다 저희 거실에서 그 송정 바다가 보이잖아요. 그 서퍼들, 그 반짝이는 파도 막 이런 거 보고 있으면 마음이 너무 설레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하늘을 탁 보면 이 또 가을 하늘 구름 얼마나 아트해요. 겨울이 다 돼가는 마당에. 네. 아, 전 너무 좋은데 특히 또 김한식 기자님은 자연을 사랑하는 남자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이제 자연을 좋아하지만 도시에 있는 자연 참 좋아합니다. 숲, 도시와 인접한 숲. 시골이나 이런 쪽. 물론 좋아하죠. 그것도 좋아하지만 네. 굉장히 도시에 있는 이런 숲이 좀 너무 좋아합니다. 도시를 좀 강조하시네요. 네, 그러게요. 네. 알아서 좀 해석을 좀 해주시기를. 그리고 올해는 또 좀 코로나19 때문에 네. 예전에는 이게 단풍 안에서 단풍을 봤거든요. 올해는 또 좀 단풍 밖에서 단풍을 보는 것도 표현 괜찮다. 네. 단풍 밖에서. 오늘 뭔가 가을 남자, 네. 도시, 자연, 막 숲, 막 왜 그래요? 원래 그 도시와 인접한 숲을 좋아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 좀 해주세요. 오늘 저녁에 숲에 좀 나가봐야 되겠네. 네. 도시의 숲을 사랑하는 숲도남, 숲도남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그런 다양한 정책들도 요즘 참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해운대구에서도 뭐 어메니티 운동이라고 해서 내 집 앞 잡초 뽑기, 일회용품 쓰지 않기 뭐 이런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뭐 시민단체들이 그런 뭐 플러깅? 이런 민간단체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하는데. 네, 해변에서 쓰레기 줍는 이런 챌린지 운동도 많이 비치코밍도 하고 있고. 네, 그런 것도 참 많은 것 근데 같아요. 왜 다들 이렇게 영어로 이런 이름을 짓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그렇죠. 네. 한번 좀 건의를 한번 해봐야겠어요. 왜 마이크예요? 네. 영어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확성기 이렇게 이런 쪽으로 좀 고쳐야 될까? 그러면? 확성기. 괜찮네요. 확성기 예. 김한식 기자.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물론 이름도 중요합니다. 이름 어려워도 꼭 실천해야 할, 옮겨야 할 이제 그 우리 지구인의 환경 운동이라고 생각이. 제가 이제 그린 뉴딜 정부 정책이 발표되고 또 영어네. 아, 그렇네요. 그린 뉴딜. 그린 뉴딜. 맞아요. 정부에서 요즘에 워낙 뭐 키워드로 그린 뉴딜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핵심이 신재생 에너지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파로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것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바로 이거 부산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해운대 앞바다에 네. 해상 풍력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해운대 앞바다 청사포에 해상 풍력 이거 돌아가요. 그걸 추진하고 있어요. 아셨어요? 아니 저도 주민들이 잘 모르는데 네. 우리 부산에 해상 풍력 단지를 짓는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청사포에 해상풍력 추진을 한다. 2013년부터 계획이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2015년 당시에 설명회 자리가 조촐하게 있긴 했습니다. 조촐하게. 당시 주민, 어업인, 언론, 시민단체를 모아놓고 한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진행은 야금야금 계속 해왔어요. 근데 약간 이제 보여주기식 설명회라는 느낌. 그러니까 행정 절차를 갖추기 위한 그런 그렇죠. 설명이라는 일단 느낌이. 제가 주민, 어업인, 언론인, 시민단체를 모아놓고 설명을 했습니다라면 와 굉장히 다양하게 초대를 해서 설명을 했네. 그렇죠. 뭐 보통 뭐 강당에 뭐 대부분 몇십 명, 다, 몇백 명 모아서 하잖아요. 대부분 다 들어간대요. 주민, 어업인, 언론인, 시민단체. 근데 그 범주 안에 몇 명씩 들어왔을까요? 그게 제가 2015년에 탈탈 털어서 취재를 한번 했습니다. 몇 명이었습니까? 한 10여 명? 그리고 지난 3월 16일과 17일 양일간 어업인과 주민,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1차에서는 일부 어민들만 참석해 제대로 된 설명회가 되지 못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타당성이나 정말 저희들한테 이로운 거라 그러면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확대를 해서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는 것도 홍보를 했겠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소규모로 이렇게 자기들끼리만 설명회를 한다는 자체는 나쁜 것도 있는데 그거를 감추기 위한 게 아니라는 생각. 다음 날 열린 2차 설명회도 사정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와 언론단체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회의에는 15명 내외의 소수의 인원만 참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사업자는 공식적인 공청회 전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진행된 설명회였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먼저 알아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진해서 먼저 설명을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거기서 또 보안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반영을 해서
다음 단계 이제 공식적으로 부산시에 의뢰를 해서 적법 절차에 따른 공청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설명에 15명이 왔습니다. 네. 15명. 15명이면 아까 이제 뭐 주민, 어민, 또 언론 이렇게 해가지고 15명이라는 네. 얘기인데 대충 뭐 그룹별로 한 3명, 4명씩 무슨 뭐 대표자 초청하는 겁니까? 아니, 제가 15명 내외 소수의 인원만 참석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해운대 구에서도 아니 지금 해운대 앞바다다. 그렇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게 들어서는데 구에서 좀 나서가지고 주민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하세요라고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구가 나설 일이 아니래요. 이게 정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 민간 사업자가 그 솔루션에 따라서 계속 하나하나 차근차근 허가 절차를 밟아왔기 때문에 구가 나설 일이 아니고 또 주민 공청회 의무적인 그런 건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설 수 있는 명분이 없다. 이걸 명분 가지고 얘기하긴 좀 그런데 네. 어쨌든 주민들과의 이런 뭐 조율의 역할도 행정이 좀 해줘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죠? 또 차별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네. 1단계가 해운대 청사포 앞바다인데 2차, 3차는 기장 앞바다거든요. 그런데 2차, 3차는 한참 뒤잖아요. 그렇죠. 기장군에서는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2019년에. 저희는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주민들의 의견과 함께 간다라는 보도자료도 냈고 기장군 의회 차원에서도 성명서를 그때 당시에 냈어요. 아무튼 그 민간 사업자가 이 사업을 제가 2013년부터 주도를 시작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2017년도에 산업통상자원부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네. 네, 허가를 받았고요. 2018년에는 청사포 어촌계와 통일합의 약정 체결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운대구에서 뭐 허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 절차대로라면 6월에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네. 그 청사포 5,000개 어민들만 사는가요? 그 다른 주민들하고는 소통을 안 했는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사업자분의 입장에 대해서 그리고 또 주민의 입장에 대해서 제가 양측의 입장을 들어봤거든요. 네. 한번 들어보시죠. 10년 전부터 이런 게 됐으면 어느 정도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든지 이런 소문이 나야 되는데 정말 깜깜하게 있다가 갑자기 내년에 착공을 한다는 했더니 이 좋은 경관을 정말 이 아름다운 마을을 이렇게 훼손시켜가 되겠습니까? 사업자 측은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 사업과 관련해 8개의 개별법 인허가를 준비했고 내년 6월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총계하고 각종 업계들 지역 수용성을 또 사업 수용성을 확보했고요. 가능하면은 내년 6월경 착공을 목표로 해운대구에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를 득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이 논란의 핵심이 이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기의 뭐 영향이나 뭐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이게 아니라 네. 결국에는 주민들한테 제대로 알렸느냐 못 알렸느냐 이게 좀 쟁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게 주민 공론화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법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법적으로 이거를 반드시 해야 해 허가처럼 이런 조건이 아니더라도 그 과정은 거쳐야 하는 거죠. 일전에 우리 그 얘기도 있었잖아요. 구리 1호기 해체 얘기하고 하면서 이제 방사성 폐기물 네. 처리장 얘기를 우리가 했을 때 그때 그 기장군의 양희창 도시안전국장이 출연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의 안전도 안전이지만 그걸 넘어서서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을 해야 된다. 맞아요. 주옥 같은 그렇게 말씀을 어록을 하셨거든요. 남기셨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해운대구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사업자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해운대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이걸 허가를 내주게 된다면 내년 6월 착공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이제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분들에게 네. 우리가 좀 정확하게 정보를 좀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을 기반으로 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을 기반으로 한 정보. 자, 청사포 앞바다, 그 예쁜 등대 2개 있는 그 예쁜 바다 아시죠? 거기에 2013년부터 올해로 8년 차에 접어들고요. 사업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업통상자원부 발전사업 허가까지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18년에 청사포 어촌계와 동의합의 약정 체결 마쳤고요. 시설 배치도를 보면 청사포에서 1.2km 떨어진 먼 바다에 풍력 발전기 9기
9기를 9기. 이렇게 설치하게 되고요. 38.7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많지는 않네요, 그렇게. 전북 고창 쪽 앞바다에 보면 이제 서남해 해상풍력 그 실증 단지에는 총 20기. 네. 그 두 번째 제주도에 있는 탐라 해상풍력 단지 10기. 뭐 9기면 이게 끝이 아니죠. 아까 이제 기장 네, 축으로 기장 2차, 들어서니까. 3차까지 계획이 돼 있는데 2015년에 취재했던 당시에 살펴보면 그 해운대 기장 앞바다에 그 기장 모두 합쳐서 108기의 풍력 발전기를 설치한다. 108개요? 108. 그러니까 핵심은 기장이에요. 18개 아니고요? 108. 108번 내 108. 그래서 아까 그 탐라해상 풍력단지가 30메가와트라고 했는데 여기도 580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아니 물론 그 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 필요 이런 것들은 다 이해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풍력 발전기를 설치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이런 대규모의 사업을 주민들 모르게 깜깜이로 진행을 한다? 근데 지금 또 어떤 입장이냐면요. 2013년도에 할 때만 해도 약간 뜬구름 잡는 그런 아이템이기도 했어요. 이게. 네. 근데 지금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힘을 입어서 편승을 해서 막 정부가 추진하는데 이거 우리 너무 발빠르게 준비 잘한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도 있다는 거. 네. 그런 상황이라는 거. 일단 무엇보다 네. 주민들이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그럴까요? 네. 일단 해상 풍력 발전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는 일단 그 프로펠러 돌아가면서 소음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당장 어업 문제도 발생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소음의 경우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육지에 비해 해상에 있는 풍력 발전기의 소음 피해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합니다. 육지에 비해서. 근데 이게 단순히 뭐 소음 끝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바다라는 것은 이렇게 칸막이가 돼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돼 있고 그물이 이렇게 쫙 돌잖아요. 네, 그렇죠. 어업 활동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기는 좀 하네요. 어장이라는 것도 있고. 네. 이게 또 문제는 또 이게 사업 기간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이제 설치하는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발전기가 설치되는 동안이나 또 좀 그 어업 활동이 좀 많은 피해가 좀 예상되는데 좀 전에 얘기한 우리나라 최대 해상 풍력 단지인 서남해 단지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지어지기 전에는 어민들에게 반대가 심했는데 현재 이쪽 바다에 발전기가 해초류 서식지가 돼서 바다 목장어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물고기들 많이 모여들어 좋은 효과도 있어서 상당히 만족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여기서 발생한 이익을 이제 어민들과 나눠 가지는 발전이익 공유제, 그다음에 소통으로 완성된 어업권 보장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운대 풍력 사업도 이렇게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쟁점은 해상풍력 발전기 날개나 이런 파손될 가능성. 요즘 슈퍼 태풍 네. 엄청나잖아요. 해일. 네. 지금까지의 공법으로 했을 때 다 지금 파손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슈퍼 태풍에 대비한 재난 대응책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건 물론 육상 풍력이었습니다만 네. 이번 마이삭대 양산에 있는 그 풍력 발전기 하나 넘어졌잖아요. 네. 누가 넘어질 줄 알았어요. 넘어진다고요. 이 자연이 슈퍼로 계속 바뀌다 보니까 그럼요. 네. 또 걱정되는 게 지금이야 이제 아무것도 없는 바다에 풍력 발전기 이제 몇 개 좀 들어서면은 그래 관광전 될 수 있어라고 보는데 정말 108기가 쫙 들어서고 더 시간이 지나서 풍력 발전이 더 활성화돼서 그런 발전기가 더 많이 늘어났을 때 과연 이게 그때도 관광 자원으로서 역할을 할까? 흉물이 되진 않을까? 곳곳에 남아 있는 이런 걱정도 좀 되거든요. 미래의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맞아요. 해운대 주민들 또 케이블카 들어온다고 했을 때 또 반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해운대 들어와요? 투머치. 해운대가요. 일단 네. 뭐 경관도 좋고요. 관광지다 보니까 뭐 그런 거 아닐까요? 해운대만의 바다가 아니고 기장만의 바다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 부산 시민들이 같이 공유하는 자원이다 네. 보니까 좀 더 많은 부산 시민들이 이 풍력 발전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뭐 부정적인 면들을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장점 단점을 제대로 알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확실히 마련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짚어봐야 할 게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일단 바다에서 전기가 생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전기를 끌어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자동 신시가지를 관통한다는 거.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의 지하를 통해서 그 전기가 이동해가지고 저기 신해운대 옆쪽에 거기까지 이동을 해야 돼요. 아, 이건 정말 모르는 분 많을 것 같은데요? 자동 신시가지 우리 1, 2, 3, 4 신도시 주민들 그렇습니다. 그게 이런 부분을 전혀 모르죠. 정말 깜깜이고 밀실 같다. 네. 그래서 좀 뭐 늦긴 했습니다만 해운대 구의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이에 대해 김상수 해운대구 의회 의원은 해상풍력발전단지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의 재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죽 자원과 마을 어업권 그리고 해저 전력선 해역의 의장 통과와 수명을 다한 발전기 폐기물 처리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협의가 되어야만 합니다. 필요하다면 의회 차원에서 특위를 만들어 연구 용역 보고서를 집중 검토하겠습니다. 해상풍력 발전기가 설치되면 20년간 운영됩니다. 조용히 8년 동안 추진돼 온 이번 사업이 청사포 앞바다에 어떠한 바람을 불러일으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뭐 사업자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어쨌든 정부 사업이니까 정부도 그렇고 예전에 7년 전에 우리가 한참 뭐 이슈화 됐을 때 그때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논의를 하고 했으면은 네. 얼마나 좋았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민원의 최소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다 보면 이 계획들이 많이 틀어지고 또 이것들을 맞춰 나가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번거롭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제가 볼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모르면 되니까. 그리고 나중에 사업 다 진행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일부 주민들 반대 때문에 수조 원의 수천억의 예산이 들어간 사업을 바꿔야 되느냐, 중단해야 되느냐 이런 논리로 밀고 다 들어가는 거죠. 결국 지금의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중에 후손들한테 미안해지는 이런 일들이 나올까 봐 걱정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해운대구 의회에서 그 또 5분 발언까지 하면서 해상 풍력에 대해서 제대로 짚어야 한다라고 지금 의견을 내고 있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추진건에 대해서 찬찬히 짚어볼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늦었지만 그래도 제대로 두드려야 하고 저희의 또 역할도 이런 부분을 제대로 보도해서 주민들에게 잘 알려야 한다라는 그런 또 사명감도 생겼습니다. 네. 류시아 시인의 이제 시집 제목이 하나가 생각나는데 갑자기요? 가을이니까요. 네. 시적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자,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어머. 시 내용이 어떻게 얘기 됩니까? 낯설다. 낯설대요. 낯설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될 거를 7년 전에 했더라면, 그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숲도남 인정. 네. 네, 인정. 네. 감사합니다. 뭐 우리는 기억이 없지만 1960년대 고리 1호기가 처음 이제 기장에 들어설 때만 해도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한 또 이제 원전이 들어서고 거기 사시는 분들이 다들 쫓겨났잖아요.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맞아요. 맞죠. 정말 법적 기준이 아니고 법적 절차가 아니더라도 주민 의견 수렴은 필수다. 사람이 먼저다. 네. 자, 오늘의 이슈를 정리해보는 시간, 기자들의 말입니다. 우리 김한식 기자부터 먼저 갈까요? 풍력 사업은 정 말 그대로 깜깜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민들 모르게, 시민들 모르게 이렇게까지 진행이 됐다는 거는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게 진행 방식이 깜깜이로 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해운대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거꾸로다. 이렇게 큰 사업이라면 당연히 그 지역 주민들 그리고 부산 시민들이 먼저 알고 공감대를 형성한 뒤에 그런 것들에 대한 논란을 좀 잠재우고 그런 소통과 협의의 절차가 필요하고 이후에 행정 절차가 이루어질 텐데 지금 진행되는 것들은 거꾸로인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거꾸로 가는 보일러가 생각나네요. 그것도 심지어 친환경 보일러라면서. 해운대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지금보다 미래다. 정말 지금 뭐 법적 절차 문제 없어요. 차근차근 잘 밟고 있어요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 정말 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대로 좀 생각하고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부산 기자들이 풀어낸 이야기 아마 부산 시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시민들의 관심이 있고 또 정책에 대한 의견을 다양하게 낼 때 또 부산의 발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산 기자회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